자, 이제 21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21번 문제 30번까지는 이제 생명보험에 관한 문제죠. 생명보험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꼭 저는 만약에 이제 1편, 2편, 3편, 4편을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3편을 전략적인 그런 파트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편은 일단 전체적인 양이 작아요. 페이지 수가 양이 작고 그다음에 출제되는 문제 그 어떤 그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거기서 많이 나와요. 주로 이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종신보험이나 또 교육보험, 어린이보험, 또 우리 장애인 전용보험, 그 다음에 유니버설 보험, 변액보험 이런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가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3편 위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3편을 거의 다 맞는다. 그런 전략을 짜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질문은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계약과 상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기억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액이죠. 미리 정해놓은 돈을 줍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해가 얼마가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실손으로 보상을 합니다. 실손 금액으로 보상을 하죠. 이게 이제 제일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 보험이죠. 여러분들 보험회사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죽어야 주는 보험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들이 생명이나 어떤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연금보험들 기간이 길죠. 장기보험이죠. 손해보험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생각해 보시면 매년 갱신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험입니다. 요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1번 같은 경우는 실손 보상을 주된 보상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액 보상을 주된 원칙으로 하는 거죠. 실손 보상을 주된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손해보험이 되겠죠. 만약에 질문에서 손해보험 계약과 상품에 대한 근데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계약과 상품에 대해서 안 물어보겠죠. 이 과목이 뭐예요?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런 과목인데 손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명보험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생명보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거 정액 보상한다. 그 다음에 장기 상품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22번 질문인데요. 22번 질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생명보험 계약의 이제 특성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계약의 특성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뭡니까?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뭐 부합성 계약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최대 선의의 계약성이 존재한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료를 낸다 그랬어요. 아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보험료를 내는 자체가 뭡니까? 유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전 거래가 수반이 되니까 당연히 유상계약인데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는 누가 내요? 보험계약자가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금은 누가 지급합니까?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이 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어느 한 편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이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서로의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합계약 같은 것도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는 약관 얘기합니다. 오늘 뒤에서도 이런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약관 해석하고 상품 개발 시 적용되는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상품 개발에서 우리가 쓰는 원칙은 확률의 원칙이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낸 돈과 보험료와 지급하는 보험금이 서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입과 지출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 두 가지가 보험 개발할 때,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의 원칙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약관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부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보험, 나는 나한테 맞는 보험 이렇게 설계해 주세요. 최근에는 그런 보험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약관은 미리 보험회사가 정해둡니다. 보험회사가 정해두기 때문에 그 약관을 해석할 때는 보험회사한테 유리하면 안 되고 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유리의 원칙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관 해석의 원칙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자, 정답을 보시면 개별 약정 후순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원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법칙을 각각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원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뭐 확률이 6분의 1이지만 우리가 조금 던지면 6분의 3도 나올 수 있고 6분의 4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6분의 1에 수렴한다. 이런 원칙이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수입과, 그죠? 보험회사가 받아들이는 수입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수지상등의 원칙은 누구 입장인가요? 계약자의 입장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나오는 질문입니다. 분류에 관한 건데 이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다기보다는 분류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생명보험 상품 분류표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은 뭐 계약의 대상에 따라서 또 사고 기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적립금을 지급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를 또는 보험금의 어떤 그런 원칙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험의 원칙들이 있으니까 보험의 상품의 분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문제를 조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여기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3번 지문에 함정이 있는데요. 단체 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이 사람들이 이게 계약자죠. 이 사람들이 회사가 계약을 해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네, 근로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피보험자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근로자가 되는 거죠. 단체 보험의 구성원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지 이 대표자나 단체가 피보험자가 되는 게 아니다. 거기에 함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품의 분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이제 2번 문제로 많이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우리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보험사, 주계약의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분류한 그 생명보험을 분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걸 넣어놓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재산보험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 골라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체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체로 가입을 하니까 여러분들 단체는 뭐를 해줍니까? 항상 디스카운트 할인해 주잖아요. 세일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우리 2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종신보험인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험의 이제 생명보험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들을 소개하는데 종신보험, 교육보험, 어린이보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금보험, 장애인 전용보험,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시간이 없을 때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되는 보험이 뭐냐면 종신,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변액. 요 네 가지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 종신보험은 정기보험에 비해서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고요. 종신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장기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이 장기고 길고 그 다음에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죽어야 받는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가입하시면?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면.
그래서 사망 시에 고액의 보장을 받는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이다? 틀린 지문이죠. 그죠? 사망보험에는 종신보험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이다. 이런 시험 문제도 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질문인데요. 교육보험은 제가 아까 이제 어린이 보험보다는 교육보험이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하고 교육보험은 뭐가 다르냐면 교육보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옛날에 좀 살기 어려운 시절에 그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보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적금에 해당하는 저축보험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보험, 아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어린이 보험이 있다고 했는데 어린이 보험이 이제 교육보험이 저축인데 우리가 꼭 저축만이 아닌 어렸을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고가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사고 보장 에 대한 그런 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서는 1번, 2번, 3번 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생사 혼합보험으로 보장성 보험이다 아니라 교육보험은 대표적인 뭐라고요? 저축성 보험이다. 우리 어렸을 때 적금으로 교육보험에 가입해서 그 우리 등록금을 냈던 보험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7번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보험, 상품 중에 장애인 전용 보험 들어있었죠? 장애인 전용 보험은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이라도 꼭 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용들이 좀 많고요. 복잡한데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일반 보험하고 가입할 때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애인이라 그래서 조금 특별한 우대를 해주는 거 없다. 아시겠죠? 단지 우대를 해주는데 우대를 해줄 때 보험료를 우대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든 절차를 동일하게 한다. 장애인 보험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저는 동일하게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장애인이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다 처리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겁니다. 자, 장애인 전용 보험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보험을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특별하게 별도로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액공제입니다.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시면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해도 별도로 100만 원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 뭐라고요? 여러분들 세액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8번 문제는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그 기관들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 답을 고르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이제 이 문제는 함정으로 낸 질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여러분들 얼핏 보시면은 퇴직연금 사업자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연금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맞는 거 아니야? 이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지도 않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2번 이렇게 딱 골라내실 수 있는 함정을 만들어 놓은 질문입니다.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4개의 기관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우리나라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우리 특별계정 문제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일반 계정하고 특별 계정이 있는데 특별 계정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일반 계정에 다 담고 있으면은 이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있는 보험금을 여기다 같이 넣어놓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원금이 보장돼서 유리한데 이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정을 일반 계정이 아닌 특별 계정으로 두고 운영을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금이 계속해서 이 손실이 나고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 계정을 운영해라. 그게 뭡니까? 특별 계정을 운영하는 거. 우리 보험 금액이 변한다. 그런 게 무슨 말이에요? 변액보험이죠. 그래서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우리
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특별계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우리 3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닌 거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제 교육보험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교육보험 그 보험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부모가 사망해도 우리 보험 계약이 소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교육 자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 자금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교육 자금이 소멸이 돼서 교육 자금이 안 나가면 그 우리 자녀에게 그 목적으로 들어뒀던 등록금을 내려고 했던 그런 그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해도 계약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작고요.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그 범위가 아주 국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할 때는 3편을 위주로 해서 공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에 꼭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